네, 이번 강의 주제는 미리 안내드렸던 대로 북의 여름 휴가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바다나 계곡 등의 휴양지로 떠날 걸 생각하면은 벌써 시원하고 여유로운 마음 기분이 되는데요. 요즘 특별히 여름이 아니더라도 덜 붐비는 시기를 택해서 많이 다니기도 하시죠. 어제 복날이었는데 보양식 좀 드셨나요? 계속 더위가 이어지는데 북은 어떻게 여름을 나는지, 휴가는 어디로 가는지 오늘도 김연희 선생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중에 질문 생기시면은 채팅창에 미리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김연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 진짜 덥죠? 요즘 네. 날씨는 남북 할 것 없이 이게 한반도 전체가 진짜 거대한 찜통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지독합니다, 더위가.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름 휴가, 물놀이든 뭐든 여름 휴가를 잠깐 함께 하시죠. 한 해에서 가장 더운 때가 바로 이 삼복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루 종일 에어컨하고 선풍기 아래서 떠날 줄 모르죠. 저도 낮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어요. 에어컨 끄면 잠시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이 삼복더위는 단순히 견뎌내는 계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덜보고 기운을 보충하는 이런 전통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름 휴가는 이미 거의 그 국민 행사처럼 자리 잡았죠. 그래서 7, 8월이면 고속도로가 아예 바닷가로 가는 이런 차들로 꽉 막혀가지고 피서지 대이동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 뭐죠. 북에서도 똑같습니다. 남쪽이나. 더위를 피하려는 본능은 같은데요. 원산이나 금강산 해수욕장 뭐 이런 뭐 여러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남이나 북이나 아무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데 가게 되면 물놀이 하게 되면 뭘 항상 찾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찾는 게 있죠. 이런 아이스크림이나 수박. 물놀이 가면 물에다가 수박을 띄워놓고 널다가 수박 뭐 잘라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그림을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남쪽에는 이거를 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맞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 그 수박하고 같이 먹는데 북에서는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에스키모라고 합니다. 남자하고 똑같은 바인데 아이스크림 바인데 에스키모라고 하고 북에서 부르는 아이스크림은 그 위에 여기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아이스크림이요. 이것도 아이스크림이에요?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인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니면 아이스크림 콘. 아, 콘. 콘. 우린 위에 거가 아이스크림이고 밑에 거는 에스키모. 이 위에 거 음, 아이스크림을 일명 사람들 속에서는 얼음 버숭이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본 주제인 북에는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같이 봤을 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름 휴가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사계절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문수 물놀이장은 삼복절에 들어와 많은 손님들로 매일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복철에 들어서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물놀이장을 찾는 손님들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봉사조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시설물들을 정상 가동하는 문제, 그리고 물 미끄럼대를 비롯해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그런 모든 시설물들의 이용 질서를 잘 알려줘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복절 계절과 같이 하얀 무덥고 폭염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우리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이런 구역이 바로 우리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님들에게 다양하고 이채로운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위생 안전성 보장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물놀이장의 모든 수조들마다에는 항시적으로 깨끗한 수질이 보장된 물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 잡은 능남 물놀이장에서도 다양하고 친절한 봉사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잘 그려진 오리미 수조와 물미끄럼대, 저약대를 비롯한 물놀이장의 헛돈마다에서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헤엄 동작도 익히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경대 물놀이장에서도 봉사 환경을 더욱 일신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물놀이장 안의 모든 수조들과 그리고 봉사 시설들을 새롭게 일신하고 지금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수질 개선에 특별한 힘을 넣었는데, 물놀이장 수조들에 대한 배수 체계와 수질이 아주 좋은 물들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였습니다. 오리미 수조에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오락 기재들을 새롭게 갖춰 놓고 지금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물놀이장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파도 물놀이장과 어색물 미끄럼대를 비롯한 모든 봉사시설들이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설비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봉사성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이제 뭐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고 뭐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같이 놀고 어쩌고 하는 거라서 기본 오늘 주제죠. 북에서는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저는 오늘 이 강연이 단순히 북의 어떤 이념적인 시각 이런 걸 보는 걸 넘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휴식, 그리고 사회적 제도를 이해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 휴가다 하게 되면 대체로 북쪽 사람들은 휴가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여름 휴가는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되는지, 휴가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정됐는지 이걸 잠깐 보면, 북에는 정기 휴가와 보충 휴가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의 사회주의 노동법에 근로자들은 해마다 유급 정기 휴가를 받는다. 14일. 이 14일은 정기 휴가입니다. 직장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14일간은 넓게끔 돼 있는 거죠. 그리고 49조 보게 되면 힘든 노동을 하거나 특수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정기 휴가 외에 유급 보충 휴가를 받는다. 보충 휴가는 일조건에 따라서 7일부터 21일까지를 합니다. 여기서 광산이나 영광로, 또 이런 고공 높은 기중기나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학 제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직종, 그런데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기 휴가 외에 추가로 20일의 보충 휴가를 받습니다. 이 49조에서 내용이나 같은 건데 20일의 보충 휴가를 받고 그 다음에 생산 실적이 직장에서 성과를 이루고 혁신을 이룬 근로자들, 또 그다음에 만성적 그 사람이 좀 피로를 느낀다거나 경미한 이런 작은 질환이 있어서 저 사람은 일하는데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를 국가 부담으로 휴양소 보냅니다. 좀 쉬고 오라고. 휴양소나 정리양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휴양권이나 정리양권을 추가 휴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거나 조금 저 사람 좀 편하게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그 사람 외에 혁신하고 성과를 이뤘다. 이런 사람들은 그 성과 이룬 사람들은 휴양소에 가고, 좀 피곤해 보이고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량소로 보내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전부 국가가 무상으로 보장하는 거고, 직장 출근할 때와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농민들은 여름 하게 되면 한창 농작물이 풀 때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이런 휴양이고 종량이고 이거를 겨울철에 많이 보내고,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은 주로 여름철에 여름 휴가, 여기서 말하는 여름 휴가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휴양소, 종량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종량소라는 건 대체 뭘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 볼 게 있는 게 북의 휴양소를 휴양소와 종량소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양소 하게 되면 경치 좋은 명승지, 그러니까 매양산, 금강산 뭐 이런 곳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일종의 관광형이죠. 우리 어디 다른 데 관광 놀러 가는 것처럼 이런 관광형으로 가서 놀고 오는 거를 휴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성과를 냈다거나 혁신을 했다거나 노동 현장에서 뭐 일을 잘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열흘 내지 보름씩 휴양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량서가 있는데 정량서는 여기도 지금 PPT에도 있지만 거여할정에 치료할 양자를 써서 말 그대로 조용히 몸과 마음을 쉬면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그런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정량서는 전국 명승지뿐만 아니라 공장 근처에 좋은 것이나 또 온천지대 그런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고 건강 회복과 치료, 영양 보충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치료형 휴양시설인 거죠. 그래서 휴양소를 그냥 가서 놀면 되는 거고 정량소에 가게 되면 기본은 치료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음식도 휴양소하고 또 다릅니다. 정량소는 기본적으로 영양 버식이라던가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북은 일찍부터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의 각 지역의 군인민위원회, 여기는 말하면 구청, 뭐 시청 이런 거, 그다음에 큰 대기업, 뭐 삼성, LG 이런 것처럼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로 자기네 노동자들이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자체로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직맹이라고 해서 단체 거기서 그 산하의 정량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종이학생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평양 거방산 휴양소, 뭐 강원도 뭐 소강사 휴양소, 뭐 이런 휴양소들이 진짜 유명한 휴양소들도 많고 또 정리양소 하게 되면 휴양소하고 달리 기본 온천, 우리 그 무슨 온천이다. 그 온천 나오는 시중어 온천 뭐 이런 시중어 감탕 치료 뭐 이런 것에 감탕 나오고 온천 나오고 이런 것에 정약소들이 많이 있죠. 치료형이니까.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 대수로 그런 데들 노동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농민들이 일터에서 잠깐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쉬면서 다시 일할 에너지, 노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공간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공간이. 그러면 북의 여름 휴가는 대체 어떤 문화일까? 저는 여름 휴가하게 되면 단순한 계절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조직하고 즐거움과 휴식을 배치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이라고 봅니다. 여름 휴가라고 여름철 그 삼복도일 보내기 위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다. 그 사회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주는지 이런 문화적인 상징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기본 여름 휴가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직장들에서 1년에 한 번씩 견학권과 답사권이 나옵니다. 이 견학권 한 게 뭐냐면 올해 우리가 직장마다에 나오는데 올해 백두산 견학권이 나왔다. 다음에는 금강산이다. 또 다음에는 매왕산이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쭉 전국을 도는 거죠. 매 직장마다.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금강산 하게 되면 뭐 전국이 금강산에 몽땅 몰집되게 되면 그 막 터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조율을 해서 이번에는 너네 직장 가봐라, 너네 직장 가라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갈 때는 당연히 그건 국가에서 차까지 다 대서 모든 숙소나 모든 거는 당연히 국가가 대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경치 좋은 곳에 휴양소 이런 게 다 이미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들에서 가서 같이 휴양하고 놀고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소년자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휴양 갈 때는 미소년자들 다 데리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왜 학생들은 거기 가기가 힘드냐면 학생들도 학생대로의 여름 문화가 있어요. 여름 야영서라고 서른단 야영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남쪽도 같을 거예요. 좀 크고 학생들이 엄마들하고 잘 안 놀고 친구들하고 잘 놀지 않나요? 그처럼 북에도 학생들은 자기네 학생들끼리 같이 가는 문화를 또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도 해변가 가게 되면 막 사람들 뭐 그림이 있는 것처럼 많은데 북에는 해변가 가게 되면 이런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지만 비율보다는 직장 동료들끼리 직장에서 가서 애들 데리고 직장에서 노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 직장 단위로 물놀이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북에서 이제 여러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게 우리 여러분들 다 아지만 원산 갈마 해안 관광기지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약 10리에 달한다고 해서 명사십리란 이름이 붙여진 북한 내 최고의 해수욕장. 지난해 6월 준공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세계 인류라고 자랑하는 관광지입니다. 원산 지역의 명승인 명사십리 해변을 따라 호텔과 리조트가 질비하게 세워졌고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별장식 고급 펜션과 민박, 캠핑장까지 들어섰습니다. 북한은 이 관광단지가 약 2만 명의 숙박 능력을 갖췄다며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북한이 야심차게 조성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혁 주석이 찾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열차를 이용한 원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단둥, 신의주, 평양, 원산 갈마를 잇는 철도 노선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규모로 실어나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말 원산 갈마 관광단지까지 새로 철로를 깔고 기차역을 세우는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3월 평양과 베이징으로 오가는 국제 여객 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것도 중국인 열차 관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를 개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중국인들의 육로 관광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식통은 원산에서 가까운 평양과 함경남도 지역의 관광객은 버스를 타고 가고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먼 지역의 주민은 열차를 이용한다고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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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Kimchi? Спасибо. В России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ваш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Алкоголь платный, пиво стоит сколько? $0,6. 10 minutes of Wi-Fi cost $1.70. A face massage was about $15, and renting a jet ski was free of charge. 더위 맑고 푸른 물결이 온몸을 시원히 적시며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같습니다. 내 나이 80이 되옵니다. 해수욕을 하고 나오니까 정말 3, 4대 성수를 명사 심리가 정말로 세계에서 1등이라는. 금방 해수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곧 모래토백으로 물 미끄럼대를 따라 내려 지치는 인민의 웃음이 명사. 특색 있게 꾸려진 급양봉사망들과 상업봉사 시설들, 다음에는 일가친척 모두가 함께 오겠다고 하면서
이런 천하제일의 제보를 이민들에게 통째로 안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우지시에서 왔습니다. 우리 딸하고 여기 같이 왔는데 이 타는 게 너무 오락장단 재미나고 그래서 불 밝은 숙소들의 창가마다에서는 행복의 놀이소리가 밤 깊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남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연출했다. 연출하고, 연출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데려다 연출할 수 있다는 건 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저거 있는 대로 그냥 봐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러면 여름을 어떻게 보내냐. 기본이 여름에, 북에는 선현단 야영서라는 게 엄청 전국에 많아요. 야영인데 저도 아마 그 학교 생활하면서 야영서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야영서를 다 가는데, 야영서 이렇게 가게 되면 기상부터 나팔소리에 맞춰서 기상부터 해가지고 저는 매양산 쪽에 야영도 가고 서감 야영서도 갔는데 그 지역에 견학도 하고 자취로 밖에 나가서 또 바위 거기서 막 밥도 해 먹고 저별로 뭐 열의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들이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돈 국제야영소고 뭐고 엄청 야영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이 야영소들은 평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데 가니까 평양 야영소도 많이 가고 하는데 지방 학생들도 여름에 많이 가니까 바닷가 같은 데도 가지만 여름 방학 때 가거든요. 여름 방학이 한 달 반 정도, 뭐 한 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또 다른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인데, 그 여름 방학 때 일주일씩 야영을 갑니다. 야영을 가는데 바닷가나 이런 좋은데 매양산이나 금강산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여름 방학 때 평양 견학도 와요. 한 일주일씩. 평양 견학 오는데 평양 오게 되면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평양에 지방 학생들이 전문으로 하는 학생 요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전 강의 때 우리가 성신 성화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성신 성화고 그 위치에 성신 요관이라고 있었어요. 성신여관 엄청 큰 여관인데 일명 학생여관이죠.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그 여관에 들어서 같이 평양 문수물놀이장이고 뭐 망령대 유의장이고 평양시 전국 구역을 다 여행도 하고 놀고 그리고 한 7일씩 놀다가 내려가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있어서 제가 성신여관을 엄청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는데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 집이 덩대연 구역에 살았으니까 성신이 덩대연 딱 구역 옆에 사동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옆이기 때문에 자꾸 다니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성신여관 앞을 지나다가 거리에서 지갑을 하나 주신 거예요. 지갑을 주셨는데 그 누구 건지 모르면 뭐 경찰한테 갖다 줘야 된다든가 하는데 모르니까 하여튼 아버지가 열어봤나 봐요.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해서 열어봤더니 그 지갑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을 30명을 데리고 온 선생님 건 거예요. 거기 옆에가 학생여관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방에서 평양 올라오든 평양에서 지방 가든 항상 출장 가면 뭐가 있냐면 양권이라는 거를 떼가지고 갑니다. 그 양권이 식량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거 가지고 먹는데 그 지방 학생들도 7일 동안의 식량을 양권을 떼가지고 가지 않는데 그 식권이죠. 그 30명 식권이 지갑에 싹 다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거 보고 이거 학생들 거라구나 하고 여관을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좀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당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 요관에서 뭐 물어봤겠죠. 너무 고마우니까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이름, 주소, 뭐 직장직이 다 알려줬나 봐요. 근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신문에 대문짝하게 아버지 이름이 막 사진까지 해가지고 대문짝에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버지만 놀려줬거든요. 그게 노래가 있어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내 무슨 큰일 했다고 이름을 부르시나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내고 이런 거 좀 부끄러워하는데 아버지가 뭐 자기 이름 내고 신문 내니까 막 옆에서 막 우리가 막 놀려줬단 말이죠. 이름 내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서 이거 학생여관이 참 인상 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여름 휴가를 넣는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영상은 뭐냐면 일반 학생들은 그냥 부모가 챙겨주는 뭐 도시락이든 간식이든 맛있는 음식 옷까지 챙겨가지고 뭐 가서 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아들, 부모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어딘가 모르게 위축될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북에 있는 원아들
고아들은 애육원이나 아니 무슨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자가 들은 거는 다 원화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북의 고아들은 어떻게 여름 휴가 방학을 보내는지 한번 이 원화들의 여름 생활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정서로 유명한 갈마반도의 풍치와 예술적 조화를 이룬 해안 관광 도시의 눈부신 경관은 원화들의 경탄을 자리며 끝없는 희열과 낭만의 세계로 이끌어갔습니다. 동해의 푸른 물을 헤가르며 해수욕도 하고 고속 관광 유람선을 타며 기뻐하는 모습들과 은빛 모래불을 누비며 오토바이 타기와 배구의 요령이 없는 모습들, 해안가의 정치에 한껏 휩싸인 모습들을 사진마다에 담은 원화들로 명승지의 풍경은 이끌어 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물놀이 유의기재들을 저마다 이용하면서 맛보는 쾌감에 절로 터치는 탄성들이 명사시미 야외 물놀이장에서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전자오락관 역시 흥미진진한 오락에 심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원화들로 풍성이었습니다. 이 원화들 속에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자녀들, 그다음에 군사복무 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자녀들, 그런 애들이 다 이런 원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놀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여름에 몸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수적인 게 바로, 보양식이 아닐까. 예. 보양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봄날 음식이 남북이 엄청나게 팽팽해요. 이 봄날 보양식 음식이. 남쪽은 주로 삼계탕, 장어 이런 것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은 기본 평양 명물인 이 단고기국과 대동강 숭어국을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대동강 숭어국집에 갔었던 거잖아요. 평양 가서 숭어국을 맛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평양 갔다 왔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지방 사람들도 평양 가면 무조건 평양 숭어국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단고기는 우리 선조들이 삼복철이 되면 저밥이나 흰쌀밥을 해놓고 거기다 돈 단고기에다 말아 먹으면서 땀내는 그것을 우뚱가는 몸보신으로 여겨왔다고 해요. 그래서 북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언율 단고기장은 그 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 이런 석담이 있을 정도로 이 개고기가 인기가 높습니다. 고기 중에서 가장 달고 맛있다는 의미로 단고기라고 부르는데 부위별로 찜, 무침, 볶음이 모두 7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단고기 음식이. 근데 저는 지금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좀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화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먹으려면 혼자 몰래 가서 먹어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북에서는 해마다 김치 요리대회, 밀가루 음식 요리대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고기 요리대회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단고기도 요리대회 합니다. 무침, 찜, 무침, 볶음회가 총 71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단고기 요리 경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전시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요리대회 때 나온 음식들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고기 요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리대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있지만 진짜 실제 이 단고기 집에 가게 되면 음식이 어떻게 나오냐 할 때 기본 사람들이 가서 단고기 요리를 시킬 때 코스 요리를 많이 시킵니다. 따로 장국이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지만 코스 요리를 많이 시키는데 그 코스 요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단고기 집에 가게 되면 코스로 나오는 요리입니다.
이게 둥뼈찜, 갈비찜, 그다음에 이거 위에서 네 번째가 꼭대기에 게 삼겹살입니다. 게 삼겹살 볶음. 그다음에 뭐 밑에 거 첫 번째가 뒷다리 토막찜. 그리고 밑에 가운데 거가 황고신입니다. 마지막에 황고신이 나옵니다. 황고신 뭔지 아시죠? 개고시기. 황고신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단고기 국탕이 나옵니다. 이렇게 커시열이 가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오게 됩니다. 우리 물놀이도 잘하셨고 보양식도 잘 드셨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이제 중복인가요? 중복됐나요? 8월 14일이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삼복도이 진짜 힘들지만 우리 남북의 모든 주민들이 진짜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